스트레이트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3법 외에도 어떤 완화 정책들이 있어서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하고 있었죠. 부동산 3법 문제가 크다. 저희는 근데 그 전에 초이노믹스나 재건축 연한 완화 등 보금자리 택지지구 다 없애버려서 공급 부족도 그때 만든 거고, 재건축 연한 완화로 멸실 늘리니까 순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하나인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이런 사람도 나타났고, 찬성한 사람 127명. 그러면서 했던 부동산 3법이 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초안 유예, 재건축 조합원 최대 세 채 분양. 원래 한 채였죠. 강남 재건축을 띄워주는 정책이라고 했죠. 한 채가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했었다. 당시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니까 분양가를 마음껏 높일 수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 하니까 이익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자체의 가격이 뭐 15억에서 뭐 20억 이런 식으로 뛰었죠. 플러스로 뭐 재건축 진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 받고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남았다. 그랬으면은 한 5억 정도 이익 보는 거였는데 한 채에서 세 채까지 분양하게 되니까 지분에 따라서 세 채까지도 받을 수 있었죠. 엄청난 이익이 남게 된다. 강남 재건축을 띄우는 정책이었다. 2014년 12월 통과했죠. 열탕에 들어갔을 땐 몸을 식혀야 되고 냉탕에 들어갔을 땐 몸을 덮여야 한다. 그러니까 투기가 과열되고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다면 억제책을 동원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이야기를 했죠. 당시에 재건축 완화해서 집값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 시발점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주택 투기 과열되고 급상승하는데 억제책을 하지 않고 완화책을 하려고 하냐.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명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다주택 국회의원 보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더 많죠. 미통당보다. 이게 20대까지는 그렇지가 않았다. 21대에서 민주당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은 민주당이 집값 띄우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의석수가 많아진 거죠. 다주택자 비율이 24% 대 40%다. 재산가액도 이렇게 됐다. 20대보다 더 심해지긴 했어요. 사실 민주당도 조금 늘었는데 미통당은 많이 늘었죠. 강남이나 서초, 집값 많이 뜬 지역, 혹은 경남, 대구, 부산 이런 데서 많이 당첨돼서 집값이 많이 뛴 지역에서 본인들의 집값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후보들을 뽑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죠. 왜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 테니까. 그때 이익 본 사람 원내대표로 있죠. 방송에 나왔죠. 부동산 3법 찬성.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한다.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내 집 마련 한 채 한 사람은 종부세 안 내죠. 돈이 좀 많아가지고 고가주택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사람들이 보통 종부세 내죠. 재산세 폭탄, 재산세 상승이 집값 상승 플러스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보통은 시세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공시가격을 만들어서 공시가격에 맞춰서 세금을 불린다. 10억짜리가 공시가격이 5억이 되어 있으면 5억짜리 세금만 내는 거예요. 현실화 전에 50%대였죠.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은 5, 6억 수준밖에 안 냈다. 사실상 재산세를 덜 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도 차츰 맞춰서 한 70%대로 계속 맞춰서 올랐다. 공시가격을 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140만원 이런 식으로 늘었어야 되는데 공시가격 안 올리고 있었으니까 100만원, 101만원, 102만원 이러고 있다가 너무 현실화율 안 되니까 115만원, 130만원 뭐 이 정도로 올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냈어야 되는 가격보다 적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안 늘리고 지금 많이 늘렸으니까 재산세 많이 늘려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부동산 3법에 의해서 방송에 나왔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 하고 원래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원으로 두 채까지 받아서 뻥튀기가 됐죠. 가격도 폭등했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재산 50억 신고됐다. 여기 뭐 23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거죠. 실질적으로 시세로 보면은 더 많이 벌었다. 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나와요. 규제정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규제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 막으면 공급 부족을 초래해서 집값이 뜨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득 보는 정책을 만들 수 없다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 3법부터 반대했었어야 됐죠. 그 전에 재건축 연한 완화, 그 전에 양도세 규제 완화, 그 전에 초이노믹스 이런 거 다 반대했었어야 됐죠. 어때요?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민간 택지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자, 그러면은 방송에서도 뭐 가락시형 같은 경우 분양 때까지 거의 1.5배까지 뛰었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투기 우려가 굉장히 높은 재건축 아파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했나요? 2015년 이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 단지가 있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투기 우려가 있으면 막겠다고 해놓고서 투기 조작만 하고 막지는 않았었던 거죠. 제초원 2017년까지 3년도 연장했다. 하리 대책 때 제초원이 나왔다는 거. 이번 정부에서 규제 정책한 거예요? 전 정부에서 완화 기간을 3년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규제 정책 여기서 한 거네요? 똘똘한 채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번 정부에는 집값 띄워놓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가구 1주택만 분양 가능했는데 세 채까지 허용한다. 이거 왜 했을까요? 왜? 다주택 허용한 거죠, 실질적으로. 재건축하는 사람들 다주택 가져갈 수 있게 한다. 다주택 양성이죠. 이것이야말로 투기 조장이 아니고 뭐냐? 3법만 있었냐?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이노믹스죠. 이전에 완화정책 시작됐던 4.1 부동산 대책부터 보면 공공분양 주택 공급 물량 축소 연 7만에서 2만으로 공급 부족 만들었죠.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 중단. 그때 지금 요새 3기 신도시 혹은 4기 신도시 얘기만 나오는 거 광명 시흥지구 94,000호 이거 날려버린 거예요. 하남 감북지구 2만호 목동 행복주택 1,300호죠. 이런 것들 10만호가 넘게 날아갔죠. 공급 부족을 누가 만들었냐? 뭐 청약 가점제 폐지. 이때 청약 가점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점제가 유지가 되면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점 써서 분양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점 안 쓰고 분양받으면서 무주택에 가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가뜩이나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였는데 가점제까지 폐지해서 돈 없고 그래서 청약통장 하나 모아가지고 부자들 잘 안 들어오는 청약 가점제로 붙으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해서 폐지해가지고 85 이상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증축 리모델링 허용하고 용적률 완화해준 거죠.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최초니까 그렇다 칩시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규모 확대. LTV, DTI 완화. 플러스로 양도세 5년간 면제. 이거 굉장하죠.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죠. 거기다 핵심은 뭐예요? 초이노믹스. 대출 규제 완화가 제일 심각했다. 가계부채를 늘리죠. 수요를 늘리죠. 가계부채로 집값 띄우겠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가계부채 2013년에 원래 1월에 바젤3 도입하기로 했었죠. 12월로 미뤘다. MB가 12월로 미루면서 다음 정권에서 받았죠. 원래 정권 초부터 바젤3 도입해서 은행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확보해서 은행에 대한 경쟁력을 키웠어야 하는데 대출 규제를 완화해버렸어요. 2013년에 도입됐어야 되는 것을 2018년까지 밀어버리죠. 다음 정부까지. 아예 한 정부에서 바젤3를 통째로 밀어버렸어요. 전 정부에서 도입하라고 넘겼던 건데 그 다음 정부까지 넘겨버리면서 넘기는 건 괜찮다 그거예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왜 규제를 완화하냐? 대출을. 가계 부실성이 굉장히 커졌죠. 초이노믹스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때는 그랬어야 된다. 가계가 부실화됐고 초이노믹스 뿐만 아니라 많은 완화 정책으로 사람들이 돈 모아서 집 살라고만 하니까 조금만 모아도 빚내서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니까 소비가 감축되죠. 이때부터 경제는 안 좋은데 집값은 폭등한다. 돈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값은 올라. 결혼하려면 적어도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출산을 기피하게 되죠. 출산율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초이노믹스 플러스 빚내서 집 사라고 기준금리까지도 6차례 인하해서 1.5%포인트나 내렸다. 요새 집값 폭등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뭐 있죠? 저금리랑 공급 부족. 요거 두 개만 자꾸 물고 늘어지고 있죠. 나머지들은 다 깨졌죠. 뭐 종부세 강화하라고 해서 종부세 강화했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라고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 연장 안 되게 했고 내년부터 양도세 강화하니까 그 전에 자진 해제하도록 만들었고 임대소득세 강화했죠. 물고 늘어지게 저금리랑 공급 부족 만들었죠. 시작부터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최대 4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한 완화했죠. 강남에 재건축 해당 안 되던 단지들이 갑자기 재건축이 해당이 됐죠.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추진이 일어나죠. 문제는 재건축 해야 되는 아파트냐 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냐 판단하는 거는 안전진단 기준이었죠.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낮춰버리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를 높여버린다. 이때 인허가 받고 2017에서 2018, 9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멸실이 나타났죠. 그동안에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 하는데 공급 부족은 뭐 때문이다? 멸실 때문이죠, 멸실. 평소 때 뭐 1, 2만원씩 나던 거 막 2018년에 뭐 4만원 정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멸실이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커졌었죠. 멸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전진단 강화했다. 그러자 공급이 부족하대요. 공급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 전까지 순간적으로 인허가가 엄청 많이 늘어났었던 거죠. 이후에 인허가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 인허가가 언제 수준이냐?
예전에 분상제 시행하던 정도 수준이고 그 전에도 인허가 그렇게 많진 않았다. 인허가는 뭐 때문에 확 늘어난 거예요? 재건축 연화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이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하더라도 할 때는 해요. 연한 완화하면서 재건축이 아예 안 되던 데가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때보다 적다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빚내서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래서 초이노믹스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하죠. 성공적인 정책이라서 가계부채는 999조 원에서 1102조 원으로 103조 원 늘어났죠. 1년 만에 10% 가까이 늘어났죠. 취업자 수는 51만 명에서 31만 명. 소비가 안 도는데 취업자 많이 뽑겠어요? 건설 쪽만 호황이었지. 단기 취업자만 늘어났겠죠. 국가 채무 늘어났죠. 성공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초이노믹스가 성공적이었다는 지표를 가지고 와봐야 되죠. 건설업 상승한 거 말고. 초이노믹스 이후 그 전이랑 비슷하죠. 한 채 같은 경우 다주택 소유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쭉쭉 늘어나고 있죠. 5채 이상도. 그러니까 다주택자 엄청 양성하는 정책이었죠. 초이노믹스 뿐만이 아니라 공급 줄여버렸죠. 보금자리 택지지구 폐지해버리면서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죠. 일반 분양분을 조합원이 더 가져갈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불로소득을 남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도 해제해버리고 양도세도 해제해버려서 불로소득 늘리고 연화 완화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엄청 늘려버렸다. 당시에 재건축은 거의 투기성 아파트였죠. 원래 재건축 안 들어가던 아파트들을 투기꾼들이 몰리도록 만들었다. 서울 아파트? 그 전까지 뭐 조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초이노믹스하고 부동산 3법 이후로 상승세로 바뀌죠. 바뀌면서 쭉 올라간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폭등했다고 하는 거죠. 파리 대책 때 한번 폭등했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임대사업자 혜택도 있었고 똘똘한 한 채도 있었고 규제가 이만큼 있었는데 완화 해서 다 낮춰놓고 이제 규제 요만큼 들어가서 하니까 예전 이 규제에 비해서 요만큼 약해진 건데 요만큼 규제에서 집값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붙인 거잖아요. 지금 규제 거의 어디까지 올랐어요? 분상제 시행되고 전매 제한, 임대차 3법, 자금 출처 계획 강화, 그 다음에 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조금 남았죠. 이제 시행까지. 지금은 거의 뭐 한 여기까지 찼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금만 더 채우면 떨어지기 마련이죠. 당시에 3법 해놓고 추진한 사람들 아파트 보면은 거의 뭐 3.1배, 2.5배, 2.8배, 1.8배 이렇게들 벌어갔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려라.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부동산 3법으로 혜택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죠. 결론. 다방면으로 완화 들어갔죠. 이때 공급 감소시켰죠. 보금자리 취소했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공급 부족 이야기 했었냐 당시에. 대출 증가. 재건축을 개조해서 좀 더 신축으로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투기화신 거죠. 부동산 3법 등으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집값 폭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부동산 3법이 뭐다? 분상제, 재초안, 폐지하고 뭐 유예라고 하지만 사실상 폐지였죠. 조합원 3주택 다 재건축 완화 정책이죠. 첫 번째,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주택이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죠. 50% 이상. 요거 풀리면은 공급 부족 문제 없다. 두 번째,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하면 공급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왔었고 지난주 스트레이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재건축 완화 정책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재건축부터 투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랍시고 정비사업 완화해서 공급 내라 이런 주장 계속하는 인간들 뭐다? 건설사 끈어풀들이고 집값 폭등시키려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투기 조장 전문가들이다. 이 상황에서도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점 알고 걸러서 들으셔야 합니다.